자,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요. 앞으로 쭉 가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 총로. 페이지가 194페이지. 194. 물권적 청구권 파트에 있어요. 194페이지 왼쪽에 8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죠? 예. 자, 점유권에 기한 물청 종류는 세 가지. 왼쪽 반환, 오른쪽 방해 제거예요. 방해 제거. 맨 밑이 3번 방해 예방. 자, 시험은 왼쪽 반환 청구만 나와요. 이 법조문.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자, 이 법조문 그대로 외웁니다. 제1항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때에는 내 물건 돌려주세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및 손해배상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이 적어서 그대로 읽어버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제3항 전항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라. 자, 이거 입문 때 다 했어요. 자, 확인만 하는 거요. 침탈이란 게 뭐냐? 점유자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걸 침탈당했다고 해요. 따라서 가방을 의리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면 침탈이죠. 의사에 반해 뺏겼으니까. 그러면 갑은 저 가방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데 지금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점유물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 소유권으로 돌려달라 하면 점자 대신 소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우리 지금 점유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우리 도둑놈이 병한테 중고장터에서 이 가방을 팔았죠. 침탈자로부터 산 매수인, 특정 승계인 또는 특별 승계인. 법은 정자 대신 별자로 적어요. 같은 말이에요. 만약 병이 저게 훔친 가방인 줄 모르고 산 게 99% 이상이겠죠. 선의 특별 승계인이라면 갑은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제2항. 따라서 병이 악이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단서. 자, 제3항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반환 청구는 들어가줘야 돼요. 제척기간. 그래서 우리 취소에서도 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 들어가라. 이게 법이 정한 행사기간, 제척기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침탈당했네요. 반환 및 법조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침탈은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같은 조문에 넣어놨을 뿐이에요. 자, 보조자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주체될 수 없다. 간접점유자는 점유자니까 할 수 있다. 아까 한 거고. 자, 침탈.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걸 침탈. 자, 지금부터 뭘 대응할래?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봐요.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사기당한 갑이 가방을 을한테 넘겨줬어요. 인도. 나중에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갑이 쳐들어가요. 을! 너 임마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예요. 사기로 넘겨준 갑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할 수 결론은 없다예요. 자, 이유 침탈이 아니니까 사기는 뺏긴 게 아니지. 스스로 넘겨줬지만 사기당해서 넘겨줬지. 침탈 아니에요. 이유를 외워요.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사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되려면 내 의사에 반해 빼앗겨야 돼. 따라서 침탈 당했을 것 이걸 외우고 사기로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번 나왔어. 4번. 자, 하나 더. 자, 그림 봐요. 갑이 을한테 가방을 빌려줘요. 그러면 갑은 임대인, 간접점유자. 을은 임차인, 직접점유자. 한 달간 써 그랬어요. 을한테. 가방 빌려줬지. 임차인으로서 가방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갑이 그랬어요. 너 이거 명품이라, 아줌마들이야, 명품이라 너만 써. 딴 놈한테 빌려주지 마. 갑이 빌려주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너만 쓰고 딴 놈한테 내 가방 빌려주지 마. 그런데 을이 갑과의 약속을 어기고 병한테 이 가방을 또 빌려줬죠. 즉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가방 주인 갑의 의사에 반해서 병에게 이 가방을 넘겨줬어. 인도. 그러니까 갑이 병을 찾아와요. 병! 너 임마! 점유권에 한 반환 청구 들어가요.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죠. 점유물 반환 청구 들어와. 점유권에게 반환 청구.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어요. 이유, 비록 갑의 의사에 반했지만 점유하고 있는 을이 스스로 지 의사로 넘겨준 거예요.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야. 병이 이 가방을 훔쳐간 게 아니죠. 을도 갑으로부터 사기를 쳤을 뿐이지 빼앗아간 게 아니죠. 결국 둘은 이유가 같아요. 침탈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지문 대부분 판례 두 개요. 직접 점유자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이 점유물 가방을 제3자 병에게 스스로 인도해 준 경우, 3자가 직접 점유자 빼앗았단 말이 없어. 다 스스로 인도해요. 설사 직접 점유자 병에 대한 이 인도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인 저기 가방 주인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자 갑은 지 가방 현재 가지고 있는 3자 병에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예요. 없다. 결국 둘 다 없다로 끝나. 키워드 사기.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이게 뜨면 사기당해서 넘겨줬다. 침탈 아니야. 안 돼. 직접 점유자 스스로 인도. 침탈 아니야. 안 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둘이 합쳐서 4번, 3번, 7번 나왔어. 7번. 그러니까 이건 뭘 외워야 되느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당해야 돼요.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되게 잘 나오고 정답 좀요. 정답 좀. 자, 서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소유권은 이런 제한이 없죠. 소유권은 100사람한테 내 가방이 가 있어도 저놈이 본권이 없다면 돌려주셔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점유권은 제3자한테 내 가방이 갔을 때 서은이라면 서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제재기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반환 청구해라. 이 1년은 반드시 소송까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소송까지 1년 안에 제기하세요. 출소기간이라고요. 출소기간. 올라가요. 출소기간은. 됐어요. 야, 이제 점유권 끝났네. 자, 이제 정리. 점유물 반환 청구. 법 조문 제목이 점유의 회수라고 돼 있죠. 회수가 돌려받는 거예요. 같은가. 점유물 반환하고 같은 말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우리 법이 60년에 만들어져서 옛날 한자어가 많아요. 한자가, 문어체가. 그래서 법조문 어려운 거예요. 자, 저희랑 아까 했죠. 자, 이제 내용 갑니다. 청구권자. 현재 점유자가죠.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유 보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별 3개 하시고. 아까 우리 보조자 간접 점유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자, 상대방은 두 번째 줄만 봐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중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별 3개 하시고. 자, 오른쪽 요건 3번 목차 요건 동그라미 1번. 얘가 중요하죠. 침탈당해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 줄 사기로 넘겨준 경우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왕별 밑에 2번하고 합쳐서 왕별 같이. 사기는 거기다 적어요. 침탈이 X. 침탈 아니니까 프린트물로 정리해요. 프린트물이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니까. 사기로 넘겨졌다. 빨리 머릿속으로. 침탈 아니구나. 침탈 아니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같이 왕별.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도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요. 둘 다 없다야. 이유 침탈 아니에요. 직접 점유자 을이 스스로 병한테 넘겨줬지. 스스로 인도. 침탈이라는 단어가 없어. 이 두 개의 문장에는.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 기간. 제척기간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침탈당한 날로부터, 즉 도둑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 들어가야 되고, 이 기간은 소송까지 1년 안에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이다. 이것까지 나오시오. 출소기간이다. 별 3개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 됐어요. 끝. 이렇게 해서 점유권 마칩니다. 점유권은 입문 반드시 들으세요. 오늘 조금 제가 입문 때 한 것은 설명을 약하게 해서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은 이해하려면 입문을 반드시 들으세요. 점유권은 입문에서 거의 다 해버렸어요. 입문에서 아주 천천히 자상하게 설명을 여기서는 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입문을 점유권을 반드시 들어요. 오늘은 그 안 한 파트만 제가 천천히 했고, 입문 때 한 것은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라 그건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페이지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 하나 253페이지 점유권 문제 하나 풀어봐야지. 253페이지 아무리 바빠도 또 문제 하나 풀어봐야지. 2번 문제 봅니다. 253페이지 오른쪽 예제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맞네요. 법조문 그대로.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죠. 맞아요. 법조문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인데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고? X.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가 들어가야죠. 필요비는 이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X야. 틀린 거. 정답이요. 정답.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면. 난이도 이거 하예요. 하. 가액 증가가 현존. 그건 유익비에 작동되죠. 제2항. 자, 4번. 정답 나왔고. 4번.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방 청구가 나오면 또는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된다겠어. 예방 조치 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그대로 법조문. 맞아요. 또는.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 빨리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선이라도 연결됐죠? 맞는 거요. 악의 점유자 또는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연결되면 맞는 거고, 어긋내면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런 분명히 장난쳐요. 장난쳤어. 자,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이라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X. 선의로 꼭 장난쳐 우리 시험은. 그래서 중심 꽉 잡아요.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이렇게. 자, 이제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자, 4개는 아니네요. 중요한 건 4개. 상린관계 봐야 되고,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사유, 점유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다 법이 소유권 먹여줘요. 취득시효하고 부합 봐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 명이 소유,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중 공유를 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점유 취득시효하고 공유. 자, 상린관계에서는 옆집 다닐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자, 법조문 안 중요해요. 기초예요. 소유자는 내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것.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고 분양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유, 법조문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만 되지 권리는 안 된다. 분양권과 같은 권자가 붙으면 이건 소유한다고 안 하고, 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고 하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소유하는 거지 권리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 권리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안 중요해요. 자, 상린관계.
서로상 이웃린 인접해야 돼요. 인접한 부동산, 토지, 건물 소유자 상호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사세요. 그 법이 상린관계에 관한 이웃 간에 도와가면서 사라는 법 조문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유는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이 많아요. 예전에 농사 60년대 농사 우리 짓던 때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물이 중요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그래서 이웃 간에 물 갖고 싸우지 말라고 이런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세요. 이 상린관계에서 나온 권리, 이걸 상린권이라고요. 대표가 옆집 다닐 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 자, 주위토지 통행권과 같은 상린권은 부동산 상호 간의 통행권 인접해야 돼요. 서로상 이웃린 기억하세요. 이웃은 붙어서 살아야지. 인접성 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행권 같은 상린관계에서 발생된 권리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되지도 않고 등기 없이 인정. 그 다음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통행권 별도로 소멸시 안 걸리겠죠. 왜? 이게 이유예요.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요. 통행권은 별도의 독립한 권리가 아니에요. 상린관계에서 발생된 권리는 별도의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소유권 등기되어 있으면 되지. 따로 등기고 될 리가 없고, 소유권이 소멸시 안 걸리니까 상린권만 소멸시 걸리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고. 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에요. 자,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은 법정주의에 따라 지켜야 돼요. 하지만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법조문은 안 지켜도 돼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당사자 간에 상린관계에 있는 우리 민법 조문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 유효다. 자, 이유 생각해봐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세요. 이게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법 조문들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있겠어. 그거 아니란 얘기요. 이름의 기준, 물 같은 것 이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웃 간에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도 있으면 그 동네 관습이 법 규정을 제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임의 규정, 배제 특약 유효. 그 다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꼭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입자, 토지지상권자, 토지전세권자 또는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 전세권, 지상전세권에 갖다 씁니다. 즉 세입자도 옆집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법조문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 토지를 건물, 부동산을 사용하는 지상 전세권도 통용할 수 있고, 내가 토지 전세 살면 물도 같이 써야 되고 준용된다. 그대로예요. 지상 전세권에 준용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위토지 통행권. 자, 여기까지 정리하죠. 총설 됐어요. 오른쪽 됐어요. 넘겨요.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왼쪽 법적 성질의 총설의 법적 성질의 세 번째 줄,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분양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것만 밑줄 메뉴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오른쪽 안중이에요. 자, 넘깁니다. 쭉 넘겨요. 상린관계 갑니다. 상린관계 259페이지 259 동락 1번 인접성을 요해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그 다음 동락 2번 이와 같은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권리를 상린권. 자, 이거 독립된 별도의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 등기 안 돼요. 소멸시효도 걸리지 않아요. 이유는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이게 이유예요. 그 다음 임의규정이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임의규정입니다.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서로 안 지켜도 되고요. 특약 가능하고요. 그 다음 관습이 또 이겨요. 그래서 관습이 임의규정을 이기거든요. 동네 관습이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해요. 그런 거 있어요. 자, 됐고요. 적용 범위 2번에 1번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전세권에도 준용된다. 별 3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입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린관계에 관한 혜택 누릴 수 있어요. 자, 됐고요. 여기만 별 세고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게 별은 아니란 얘기. 자, 넘깁니다. 오른쪽 261페이지 주위토지 통행권. 상린관계에는 주로 이놈이 나와요. 10번 나오면 이놈이 8번 나와요.
주의토지 통행권. 자, 우리 입문 때 이 법조문 기초만 잡았죠. 자, 봐요. 어느 토지, 을 땅하고 도로에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어쩔 수 없이 왼쪽 갑땅으로 다녀야겠죠. 그래서 주의가 저는 절벽으로 표현했고 맹제예요. 주위에 다 남의 땅이에요. 그러면 옆집 다녀야겠지. 이게 주의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주의토지, 옆집 토지 통행권. 다닐 때는 돈 좀 줘야겠죠. 손해는 보상하면서.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에요.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절벽. 옆집 토지 통행하지 않으면 도로로 출입할 수 없어요. 또는 과다한 비용을 들어. 그때는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할 수도 있다. 자, 손해를 보상해라. 즉 돈 좀 주면서 다니라. 유상의 원칙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갑니다. 대문 판례 할 거예요. 자, 여기부터는 처음이에요. 어느 토지, 을 땅하고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요. 제가 절벽이라고 했어요. 자, 맹지입니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옆집 갑땅 다닐 수 있다. 다니는 놈을 통행권자. 을이 다니는 통행지의 주인, 통행지 소유자.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이 통행권자. 자, 첫 번째 대문 판례. 아, 이건 대문 판례 아니야. 꼭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을이 세를 줬죠. 토지지상권, 토지전세권. 그러면 지상전세권자도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지상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 준용한다고 했죠. 세입자는 너는 암벽타. 안 되지. 뭐 세입자 차별해? 평등의 원칙 우리 이 민주사회에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유자 아닌 세입자라도 옆집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세입자, 너 세입자니까 뭐 암벽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입자 차별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갑니다. 기존 통로가 있어요. 을 땅에 다행히 암벽에 연결된 통로가 있어. 그러면 옆집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언제 통행권이 태어나느냐? 통로가 없어야 돼.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해야 돼. 따라서 기존 다른 통로가 있다면 비록 기존 통로로 다니는 게 1시간, 옆집으로 가면 1분. 그래도 기존 통로 다녀야 돼. 왜? 소유권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면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나와요. 기존 통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통로가 통로로서 부적합해요. 제 기능을 전혀 못해. 그러면 통로는 있지만 사실은 통로가 아니란 얘기죠.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옆집 다녀야지. 그래서 기존 통로가 있지만 통로로서 부적합 이 단어가 뜨고요. 통로로서 제 기능을 못해 이런 단어가 뜨면 빨리 머릿속으로 통로는 있지만 사실은 통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때는 옆집으로 다닐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기존 통로가 있는데 옆집으로 다니면 1분. 기존 통로로 다니면 1시간. 따라서 옆집으로 바로 가는 게 훨씬 편리해. 나 당신 땅으로 다니는 게 편리해요. 좀 인정 좀 해줘요. 안 돼요.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존 통로가 있으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인정되는 경우는 부적합. 제 기능을 못할 때만 옆집 다닐 수 있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 옆집으로 가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은 통행 주지 않아요. 그 다음 통로의 폭. 현재의 을토지용법에 따라 결정돼요. 장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지금 하는 건 다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이해하시란 얘기요. 이해하고 범전적을 잡고 반복하면 돼요.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자, 통로의 폭은 을이 이 토지를 현재 사용하는 현재 용법 따라 결정돼요. 을이 주택으로 사용한다. 그럼 출퇴근에 필요한 용도만 인정해주면 되고, 농사 짓는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폭. 그런데 을이 그래요. 현재 이 토지를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1년 후 여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요. 그래서 1년 후 나 아파트 올릴 거니까 덤프트럭 다닐 수 있게 이 정도는 통행하게 해줘. 장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인정해줘.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예요.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통로의 폭이 인정되는 거지. 장래
을, 토지 이용상을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현재용법 장래 아니야.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아까 법조문 통행할 수도 있고 통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때 통로 개설할 때 돈 들겠죠. 또 통로가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질 수도 있죠. 고치는 비용,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 통행권자 을하고 통행지 소유자 갑하고 둘 중 누가 이 비용 부담할 것인지, 누가 부담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당연히 다니는 놈이 부담해야지. 그래서 통행권자, 통행하는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비용까지 갑한테 네가 개설 좀 해줘. 비용 네 돈으로 해줘. 그러면 갑은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비용은 수익자 부담. 단위는 네가 부담해. 네 돈으로 통로 개설을 무너지면 네 돈으로 고쳐. 그거예요.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통로 개설 비용의 유지 비용은 다니는 놈이 부담. 당연한 거. 수익자 부담. 그 다음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갑이 뭔가를 설치해놔 버렸어. 출근해야 되는데, 통행해야 되는데. 이걸 통행지 소유자가 을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을 축조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범죄 흔적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소유권의 내용이지만 상린권이에요. 이 권리가 침해된 거지, 통행권이. 따라서 자기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물건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권리 침해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철거하느냐? 당연히 방해된 물건을 설치한, 축조가 설치해요. 축조한 통행지 소유자, 설치한 놈. 통행지 소유자가 설치했죠? 따라서 네가 철거해. 통행지 소유자, 설치한 놈이 철거 의무 부담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이거하고 부적합, 이거하고 이놈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란 얘기요.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 이 놈이 범죄 흔적이에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을 축조 설치했다면 당연히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한번 그 다음 누가 철거해야 되느냐? 당연히 설치한 갑이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죠. 갑이 네가 철거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가 설치했으니까 지가 철거 의무 부담합니다. 그 다음 을이 미국으로 발령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집 와서 살아 그랬어요. 을은 미국 갔어요. 친구가 이 집에 이사 와서 1년 동안 살기로 했어. 그러면 친구는 암벽 탈 수는 없잖아. 친구도 통행하는 거예요. 자, 갑이 너는 누구냐 했죠. 저는 을 친구예요. 얘가 미국 가서 잠시 1년간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통행지 소유자가. 잘 됐다. 요즘 을한테 입금이 안 된대. 달에 50씩 손해보상 월세 죽으면서 다니기로 했는데 입금이 안 되니까 다니는 네가 돈 내. 월세 50이야. 지금 3달치 밀렸으니까 150 내. 이거예요. 통행권자 을의 허락을 얻어 현재 갑당을 통행하는 친구한테 통행지 소유자가 네가 돈 내. 손해보상 청구할 수 결론 없다. 외웁니다.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요. 이후 법조문을 봅니다. 법조문, 통행권 법조문 제2항을 봐요. 제2항 주의토지 통행권자 을은 통행지 소유자 갑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자, 손해보상의 주체는 누구예요? 통행권자예요. 통행권자가 돈 내야 돼. 이 법조문 제2항을 근거로 삼았어. 이 판례가. 그래서 현재 다니는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 없고 이 법조문 제2항에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에요.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현재 통행권자 허락 얻어 통행하는 친구한테 돈 달라 하지 말고 통행권자인 을에게 손해보상 청구해라. 그 판례예요. 그래서 통행권자 허락 얻어 현재 통행하는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이유는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게 이유예요. 이 판결의 이유. 자, 마지막 하나. 자, 봐요. 이렇게 통행하다가 1년을 통행했는데 을이 요 옆으로, 을 땅 옆으로 도로가 샥 개설됐어요. 도로가 뚫렸지. 그러면 자기 회사가 저쪽이야. 을 회사가. 옆에 도로 뚫렸어. 이 도로 뚫린 도로로 가면 한참 또 회사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을이 옆집으로 다니는 게 회사인데 빨라. 즉
통행권이 성립한 후 나중에 을 땅 옆으로 도로가 개설된 경우 갑의 토지를 다닐 수 이 통행권은 소멸하느냐 아니면 도로가 개설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닐 수 있느냐. 편하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찍어봐요. 자, 옆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여전히 다닐 수 있다. 아니면 통행권 이제는 소멸한다. 둘 중 하나.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다닐 수 있다. 소멸해요. 을 땅에 도로가 개설되면 이제는 주의토지 통행권 당연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안 된다니까. 편리하다는 이유만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통로가 없어야 돼. 과다한 비용.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갑당 다니는 거지 편리하다는 이유만 안 돼.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통로가 있죠? 이제 당연 소멸. 그래서 외워요. 당연 소멸. 당연 소멸. 자, 여기에 나온 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문이요. 9개 지문. 여기서 정답 좀 걸려요. 그 통행권은 여기서 정답 좀 걸리니까 달달달해요. 자, 이걸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지문을 읽고 있다 없다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훈련만 하면 돼요. 통행권은 소유자 또는 지상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 그렇지. 세입자도 다녀야지. 자, 통행권은 토지와 도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 기존 통로가 토지 이용에 떠서 부적합 또는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렇다면 기존 통로는 있으나 마나. 따라서 옆집 다닐 수 있는 통행권 인정된다. 맞는 지문. 자, 기존 통로로 다니는 것보다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하세요? 그렇지. 편리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 제 기능을 못 해야 돼요. 6번. 통행권은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통로의 폭이 결정,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현재 용법 장래 아니야? 이렇게 오면 되고. 다음, 통행권자가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라. 주어 잡고 다니는 놈이 부담. 그렇지. 수익자 부담. 이해하면 되고.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통행지 소유자 갑이 을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여기서 범죄 흔적은 이거야.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했죠. 따라서 통행권자는 그 물건 철거해 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지문 둘. 이 경우 누가 철거물을 부담하느냐? 당연히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 잘 나와요. 그 다음 9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을 허락을 얻어 현재 사실상 통행하는 자 친구한테 소유자 갑이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니까 법조문에 따라. 친구.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나온 머릿속으로 빨리 친구. 친구한테 돈 달라할 수는 없지. 1년 동안 해봐요. 그러면 이거 절대 안 헷갈려. 그럼 통행권은 이 법이 정한 저 요건을 갖추면 당연 성립하고 나중에 을토지 오른쪽으로 접하는 도로가 개설됐다면 이제 통행권은 그대로예요. 당연 소멸. 그래서 나중에 도로가 을땅 옆으로 개설되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그 다음 이건 이해하세요. 통행권자는 사람 내 을은 왼쪽 놈 통행지 소유자의 지땅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다. 말 되죠? 지는 주인 땅 너 쓰지 마. 할 권능 없어요. 됐어. 그 다음 통행지 소유자 갑도 통행권자 을이 지 땅을 배타적으로 혼자 점유하지 않는 이상 지 땅 넘겨 인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갑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 없어. 당연한 거지. 주인 보고 너 쓰지 마. 왜 그럴 게 어딨어. 이해됐고 소유자도 갑도 통행권자 을이 지 땅을 아까 통로 130분 혼자서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너 내 땅이니까 넘겨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얘 통행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해하라는 얘기. 이해하라는 얘기.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유상했어요. 유상. 자, 통행권의 동그라미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요. 그럴 때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자, 2번. 통행권은 밑에 줄 소유자에게도 인정되고 지상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된다. 밑줄. 자, 성립요건 동그라미 1번.
통행권은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 기존 통로가 실제 통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럼 기존 통로는 있으나 마나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경우라면 옆집 다녀야겠죠. 그래서 소수로는 이 경우에는 인정된다로 끝나야 돼. 별 3개. 동그라미 2번. 그러나 기존 통로가 있다면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왼쪽 갑당 통과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다닐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인정되지 않는다로. 그 다음 3번. 통행권은 두 번째 줄 등기 필요 없다. 아까 했죠. 상린권은 등기 안 돼요.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아까 한 거고. 자, 인정 범위 3번에 동그라미 1번. 통행권은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현재 용법 장래 아니야. 이렇게 오시고 별 3개. 자, 넘기시고 어디 가느냐. 4번 통행권의 내용에서 동그라미 3번 고딕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 부담해라. 별 3개. 통행권자가 비용 부담합니다. 개설 비용 유지 비용 당연한 거고. 4번 별 3개. 통행지 소유자가 이 말에 숨어져 있어요.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철거돼야 한다. 즉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나올 시험은 을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철거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설치한 놈! 통행지 소유자! 갑이 부담해. 사람 넣어서 읽으니까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 설치한 놈이 부담해라. 설사 이 축조물이 당초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 이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대본 판례요. 설사 적법 설치한 담장이라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아직 적법은 안 나왔고 그냥 아까 그게 우리 지문이에요.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했다고 나와. 그래서 쉬워요. 우리 지문은 더. 별 3개. 그 다음 맨 밑에 5번에 맨 밑에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후 나중에 을토지예요. 을토지에 접하는 도로가 개설됐다면 이제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당연 소멸. 당연자 넣어요. 당연 소멸. 별 3개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자, 오른쪽 하나 남았어요. 6번에 1번 손해보상. 자, 우리 법조문은 이게 이유예요. 통행권자를 하여금 손해보상하도록 규정. 괄호 열고 닫아요. 우리 시험점은 안 떠요. 따라서 통행권자 얘기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현재 통행하고 있는 자 친구 저거 친구한테 네가 줬네 할 수는 없다. 친구한테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통행권자가 돈 내야 돼요. 손해보상. 별 3개. 자, 이제 무상통행권. 법조문 나오죠. 자, 법조문 한번 봐봐요. 분할로 인하여 도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즉 공유하다가 서로 찢어요. 공유물 분할, 단독소유권 취득했죠. 그 결과 맹지로 밀린 놈이 있어. 그때 이 토지 소유자는 도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이 경우에 보상 의무 없다. 즉 돈 안 주고 공짜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무상, 공짜 통행권이에요. 자, 제2항. 전항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갖다 쓴다.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봐요. 도로.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동소유, 공유해요. 공유하다가 우리 헤어져. 이게 공유물을 분할해서 단독소유권 취득. 찢습니다. 찢는데 이 주위가 절벽이에요. 을을 안쪽으로 밀어버려요. 그 결과 을은 도로 나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공유물이 분할됐죠. 분할로 인해 도로로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어. 을 땅, 맹지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절벽으로 다닐 수 없죠. 옆집 다녀야겠지. 다녀야지. 다른 분할자 토지. 그러면 이때 돈 내고 다녀야 되냐? 돈 안 내도 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보상 의무 없다. 즉 분할로 이와 같은 통로가 없게 된 맹지로 몰린 사람은 옆집 당연히 다닐 수 있고 암벽 탈 수 없으니까 돈 안 내도 된다. 외워요. 분할의 경우 공짜. 이후 만약에 을로 하여금 원칙대로 손해보상해주고 다닌다고 하면 이 토지는 절대 분할이 안 돼요. 왜? 을이 협의 분할도 안 해주고 판사도 이렇게 안 찢어요. 그럼 을이 판사를 욕해버려.
나를 왜 안으로 밀어? 돈 내게 하는. 그러니까 법을 마련해 줘야 돼요. 분할이 되고 하려면 돈은 안 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분할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무상통행권이 발생. 보상은 없어요. 외우시고. 제2항. 원래 이 땅 전체가 갑땅이었는데 절반만 분필해서 을한테 일부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팔았는데 맹지로 밀어버렸지. 당연히 다녀야지. 공짜로 다녀야지. 공짜. 그래야 사지. 그래야 사지. 돈 내고 다니려면 안 사요. 거래가 안 돼, 계약이. 그래서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이와 같이 맹지 요건을 갖추면 이 사람 당연히 왼쪽 다닐 수 있고 이때는 공짜다. 자, 중요한 거 일단 여기까지. 이게 법조문.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도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옆에 놈 토지 통행할 수 있다. 이때는 보상 의무 없다. 법조문. 중요한 대부분 판례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자, 을이 이 땅에서 1년 살다가 이 상태에서 1년 살다가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어. 병이 새로 이사 들어왔죠. 자, 병이 그래요. 전에 을이 1년 동안 전에 분할로 달라져서 공짜로 다녔으니까 저도 공짜로 다닐게요. 을한테 저 분명히 들었어요. 공짜로 다녔다고. 달에 50씩 안 줘요. 과연 새로 이사 들어온 병도 공짜로 다닐 수 있느냐? 그대로 승계받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분할에 직접 당사자사에만 무상. 따라서 을로부터 새로 사서 들어온 특별승계인 병한테는 공짜 작동되지 않아요. 이 조문이. 특별승계인은 유상이에요. 돈 내야 돼요. 이걸 외워요. 무상주의토지 통행권은 무상통행권은 분할 일부 양도에 이 두 가지 경우 직접 당사자 갑을 사이에서만 공짜.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에게는 공짜 아니야. 이렇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이 법조문보다.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무상통행권에 관한 법조문. 자, 이제 정리합니다.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법조문 제1항이에요. 토지가 공유하다가 공유물 분할 또는 절반만 팔았어. 일부 양도로 이 매행지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 옆집 갑당 당연히 통행해야지. 당연히 통행할 수 있어. 이때 보상 의무 없다. 자, 중요한 건 밑에 2번이에요. 이게 더 잘 나와요. 무상통행권은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이걸 밑줄 긋고 외워요. 공짜는 분할에 직접 당사자 갑을 사이에만 적용. 따라서 이 토지에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의 경우에는 무상통행권이 작동되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돌아가 범위를 따로 정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즉 원칙 유상으로 가라. 그 얘기인데, 자, 이거. 그래서 지문을 보여줄게. 지문. 아마 지문이 있을 거야. 이거죠. 이게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요.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에 직접 이건 안 나와요. 이건 괄호 열고 닫아야 돼. 제 설명이에요. 무상통행권은 이걸 외우고 무상통행권은 바로 이렇게 연결돼.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 병에게는 무상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할에 직접 당사자 간 갑을 사이에만 공짜.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 병은 공짜? 아니다. 돈 내고 다녀라. 유상이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특정 승계인 얘는 밑으로 여백에서 이 조문 무상 적용 X. 공짜 아니다. 특별 승계인은 유상. 돈 내고 다녀라. 첫 번째 외우는 거예요. 무상은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따라서 특별 승계인 병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1번, 2번 합쳐서 별 3개.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100% 해버렸어요. 100%.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다음 물 나오죠. 시험 안 나와요. 물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경계. 경계는 원래 제 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오늘 전문권에서 시간을 너무 빼가지고 어차피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는 경계가 있어요. 바로 취득시로 갈 거예요. 이거 법조만 보면 되니까 3월 해도 돼요. 프린트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취득시로 갈 거예요. 취득시로. 10분간 쉬어야지. 취득시로 10분간 쉬고 합니다.